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에 통과될 건지 안 될 건지 중요한 인프라 관련 법안, 그것과 수소 관련 내용이 있어서 두 가지를 또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인프라 관련 법안은 콜린 상원 의원 이분께서 말하기로는 결론은 된다, 통과된다. 이게 통과되면 주가는 아마 100% 오릅니다. 10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은 이분이 공화당 수잔 콜린스 상원 의원인데 공화당에서 최소 10명 이상은 동의를 해줄 거다. 지금 현재 상원이 100명이잖아요. 그중에 50명은 민주당이고 50명은 공화당 쪽입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과반수 60%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10명이 동의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통과다. 정확하게 그 날짜는 언제쯤 모르겠지만 이번 주 후반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되겠죠. 그때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블룸버그를 제가 전문적으로 알려드리는데 로이터 통신을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찝어주는 곳이 로이터 통신이었어요. 블룸버그에서도 대략적으로 나왔지만 정확하게 콜린 상원 의원에 대해서 안 다뤘어. 워싱턴 포스트지도 그렇고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로이터 통신은 정확하게 다뤘어요. 그러면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100%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수소입니다. 수소. 이 사진이 핵심이에요. 지금 번역기를 돌려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결국에는 탈황, 즉 탄소 어떤 규제 법안으로서 우리가 기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인류가 갖춰야 되는 것은 수소 인프라입니다. 수소 인프라. 지금은 풍력도 사용하고 전기도 사용하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최종 목표는 수소의 어떤 보편화입니다. 수소의 보편화. 2030년에 본격적으로 수소의 보편화는 우리의 삶을 거의 지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왜 그런지 알려드렸죠. 태양 확장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알려드렸죠. 그리고 관련주는 뭐가 있다라고 대충만 해드렸죠. 찝어드릴 사람은 저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선은 제가 이 부분은 뭐냐면 수소를 생산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했던 방법이 이제 핑크 수소라고 있습니다. 핑크 수소. 이 핑크 수소는 말 그대로 친환경적 수소를 생산하는 법입니다. 수소가 지금 대중화되지 않은 이유가 수소를 생산하는데 그보다는 수소 조금을 생산하는데 그보다는 탄소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소가 대중화되기 힘들다. 그래서 수소를 어떻게 하면 대중화되고 탄소를 발생 안 시키면서 수소를 발생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관련 전기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연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영국에서는 원자로를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할 때 남는 폐열이 있잖아요. 그 폐열을 이용해서 전기분해를 하자. 물을 전기분해를 하자. 물을 전기분해를 하면 수소가 나온다. 이 개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원자로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풍력발전기나 수력발전기 이런 친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기를 이 전기값이 그러니까 과생산이 되는 그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그 과생산되는 전기를 배터리에 계속 축적을 해서 그 축적된 전기로 물을 보내서 수소를 생산하자. 이 개념도 있어요. 핵심은 뭐냐? 원자로를 사용하든 풍력발전기를 사용하든 수력발전기를 사용하든 어떤 친자연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이 가동을 했을 때 남는 전기가 100% 나온다. 이 100% 남는 이 전기값을 추가적인 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이 충전된 전기를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핑크 수소를 생산해내는 그 방법이라. 이해가 되시죠? 핑크 수소. 이 큰 흐름을 아셔야 돼요.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영국은 핵 연료를 더 생산해야 된다. 핵. 제가 예전에 이제는 핵 관련 투자의 시대다. 3월인가 4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형 원자로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진보가 집권한 현재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원자로를 오히려 없애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적 흐름과 정말 상반된 어떤 정책입니다. 이거 아주 멍청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원자를 돌림에 있어서 폐열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어떤 다른 친환경적으로 바다에서 풍력 발전기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수력 발전기를 돌림에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대표적으로 일본만 하더라도 폐연료를 저렇게 바다에 무단으로 이제 방류하려고 하는데, 자, 남들이 다 하는 거를 나만 안 하면 어떻게 돼? 바보인 거예요, 바보마, 바보. 어? 남들이 다 더러운데 나만 깨끗한 척하면 결국에는 내가 깨끗하다고 칭찬 받을까요? 안 그렇다니까.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인류의 어떤 문명을 파괴시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 우리보다 선진국이 어떤 행위를 하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따라가는 게 멍청한 거죠. 즉 이번 진보 정권은 내가 봤을 때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는 이게 진짜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최소 만약에 다음 정권이 진보가 집권을 하더라도 절대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그런 아주 멍청한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핵심 차트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핑크 하이드로겐이 되어 있죠. 수소. 그러면 정확하게 수소의 시대는 언제부터 열리냐? 저는 25년부터 수소의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활동적으로 소비자들이 수소를 사용하게 되는 목표 시점이 있어요. 여기. 잠시만요. 목표 시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커스텀 돼 있죠. 커스텀. 아이고. 커스텀이 있잖아요. 여기 플렉시블 서플라이. 그러면 공통적으로 언제냐면 여기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깔린다는 거예요. 인프라가. 아시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냐 보면 대략 2031년 하반기 이때부터 수소는 전 세계를 다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전기자동차는 이제 사라지고 전기의 시대는 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는 전기의 문명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풍력 발전기 그리고 어떤 태양열 시스템 이런 개념 이런 것이 지금 전 세계의 아젠다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2030년부터는 하이드로겐이 전 세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기준이. 하이드로겐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가장 솔직히 도입되는 게 풍력이고 수력이고 그 다음에 전기 관련 자동차 이런 거란 말이에요. 2030년엔 결국에는 이 수소를 제어하는 어떤 기술력이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동차도 이제는 수소 자동차가 대중화될 수밖에 없다라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여기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문명의 발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명의 발전 단계. 그러면 정확하게 2030년 하반기 때부터 수소가 전 세계 문명의 아젠다, 즉 정확하게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2048년까지. 왜? 이게 왜 2048년까지냐? 우리 탄소 관련 기후 협약 목표가 언제죠? 2050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2050년까지 탄소 기후 협약의 어떤 그 몇 프로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 프로테이지감을 완성하겠다. 그런 부분 아시겠죠? 이 출처를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소의 미래 부분을 알려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명의 흐름인데 이 문명의 흐름이 지금은 뭐죠? 원자력이 좋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생겼다가 이것도 폐열봉으로 인해서 잘못됐다라고 해서 뭐죠? 지금은 대세가 풍력이잖아요. 풍력. 수력도 아니고 풍력이잖아요. 풍력.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전기 자동차를 쓰자. 이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이것들은 최종 어떤 문명을 준비하기 위한 서브적 발판이냐면 바로 수소 문명. 그러면 수소 문명은 전 세계에 언제부터냐? 2030년. 하면 이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 인프라를 까는 이 회사는 몇 곳이 있겠죠. 그 회사는 2030년 돼서는 엄청난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 우리나라에도 아직 상장을 안 했지만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퓨얼셀도 있죠. 퓨얼셀 대표적인 게 그런 회사들은 아마 2050년 이쯤 되면은 정말 대기업이 거의 테슬라급 대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트만 보시더라도 딱 아시잖아요. 몇 배야? 여기가 가면 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TWH라고 돼 있잖아요. 단위가 보면 그럼 지금은 수소가 거의 어느 정도예요? 거의 제로예요. 지금 수소는 TWH 이 급을 보면 우리는 지금 거의 제로예요. 제로. 그러면 1이라고 봅시다. 1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2048년까지 이 수소의 공급량은 얼마나 돼? 최소 28배. 그럼 이 관련 대표적인 퓨얼셀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28배가 될까요? 나도 그건 모르겠어. 우선 이런 거 공급량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발전할지 알 수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